오세훈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종묘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운상가 그 부지를 개발을 하면서 나온 논란 중에 하나인데 종묘 바로 앞에 있는 부지니까. 네, 그렇죠. 예. 그 사건이 사실은 이번에 바로 불거진 것은 아니고요. 2006년 바야흐로 20년 전으로 굴러가야 돼요. 예. 이 종묘를 앞에 두고 그 가운데에 공원을 두고 세운상가 양쪽으로 재개발해서 고층을 짓겠다는 게 오세훈이 2006년 때부터 세운상가 개발을 만들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그때도 이미 그 유네스코 측에서 이제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좀 조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당시에 문화재청도 고층 빌딩 안 된다고 해서 재심사를 여러 번 반려를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거지로 뭔가를 시작하려다가 이제 시장이 바뀌고 이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가 21년에 와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강북 무슨 발전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세운상가 재개발을 하겠다고 다시 꺼낸 거죠. 다시 꺼낸 건데, 그때도 문화재청에서 이게 종묘를 그 시야를 가리거나 고도의 그 발전을 하지 않도록 고층 건물을 짓지 않는 게 유네스코의 지정 이유, 세계 문화유산의 지정 이유였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재심사를 받으셔야 된다 하고 71m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23년에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 의회에서, 제가 있는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한 의원 발의로, 그러니까 아마 서울시에 뭐 그걸 받으셨겠죠. 의원 발의로 이게 법상으로는 문화재에서 100m까지가 재조사 재심의의 대상인데요. 예. 이게 이제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를 이제 고민해야 된다. 재검토해야 된다는 서울시 의회 조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만 남은 상태가 되었고, 그 전에는 법과 상관없이 계속 재심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근거들을 싹 제거하면서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오 시장이 대대적으로 이걸 시작하고 있고요. 재밌는 것은 에이펙으로 우리가 굉장히 바쁘고 정신 없을 때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이걸 바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고시를 새로 했다는 거. 왜 이렇게까지 오세훈은 세운상가 부지 개발에 대단한 장면이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세운상가 앞에 가서 뭐 가슴이 뭐 메어진다면서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 세운상가 그리고 한강, 뭐 세빛둥둥섬 같이 본인이 재임 시절에 뭔가 잘 하려다가 시장이 바뀌어서 못한 것들을 리뉴얼해서, 그러니까 제게 다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림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고 똑같은 걸 들고 와서 그대로 다시 또 하겠다면서 새로 포장지 꺼내서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은 이렇게 종묘를 괴롭히지 못해서 이렇게 못 살게 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김건희 씨가 문화유산이 자기네들 건가? 예, 결국에는 또 종묘 앞에다가 이렇게 공사하면서 140m까지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결국에는 지금 우리의 문화유산을 얼마나 보존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서울시 재개발로 다음 우리가 재선을 뭔가 또 사수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 그대로 에이펙 기간에 기습적으로 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들 온 국민이 다른 관심 갖고 있을 때 몰래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 특히나 이번에 문체위에서 국감 받으면서 국가유산청장이 얘기를 했죠. 이러다가 우리 유네스코 취소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사실은 좀 관심을 받게 된 건데, 예. 실제로 이 종묘가 95년도에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 판정과 함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유네스코 지정을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95년에 받았으니까 지금 30년 정도 유네스코의 아주 중요한 유산으로서 사실 가치를 보존받고 있는 거고, 특히 종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조선 왕조 옆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곳이고,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로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건축가들의 연구 대상이고요. 동양의 파르테논이라고 칭해지고 있고, 태조 1394년에 조선왕조가 한양으로 이전하면서 신축하기 시작해서 완공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종묘의 건축 양식은 유교의 그런 대표적인 특수 목적용 건축뿐만 아니라 종묘 제례악,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이나 행위나 의례 절차, 음악, 무용 이런 것들이 중국대 하운주 이 시대의 기원을 두고 있어서 엄청난 연구 가치와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종묘 주변을 개발을 하게 되면 적어도 유네스코에서는 공사에 앞서서 서울시가 이런 유산 영향 평가를 받도록 권고를 예전부터 한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지금 기습으로 에이펙 때 했다는 평가 거. 안 받았나요? 네, 평가 안 받았죠. 그 평가를 안 받기 위해서 조례를 삭제해버리고 기습적으로 지금 고시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무슨 근거로
오세훈은 이렇게 빌딩 세워도 종묘에 그늘지지 않는다, 훼손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식 개발의 전형적인 사례인데 어떤 거냐면요. 그 건물 자체만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뭔가 개발을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DDP 같은 거 보면 건물 자체는 멋있을 수 있지만 예. 주변 상권을 다 죽여버렸고 주변 상권과 아무 관계없는 건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운센과 재개발의 경우도 종묘 자체를 그냥 따로 떼놓고 종묘를 건드리지 않아. 그늘이 생기지 않아. 이렇게만 얘기하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는 오세훈식 개발이다. 그리고 이 뭔가 사람들의 시선이 좀 자기가 캥기고 공격받을 것 같을 때는 이렇게 그 다른 쪽으로 세상에 이목이 집중됐을 때 추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가요?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감사의 정원이라고 예. 서울 광화문 광장에 밭들어총 형태의 추모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예. 그것도 올해 2월이죠. 우리가 아하. 탄핵과 그때 추진했나요? 너무 정신 없을 때 2월에 발표하고 밭들어총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캥기지만 너무 하고 싶은 거 예. 그런 것들은 이렇게 사람들 이목에 숨겨서 슬쩍 해놓고 추진해버리고 밀어붙이고 이 다양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예전에 광화문 광장에 그 태극기 엄청 높게 세우려다가 맞습니다. 그것도 무산된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의견수렴이다, 자연경관과의 조화 이런 것들, 문화재 가치 이런 그러게요. 것들 손대지 않아야 될까요? 근데 이 문체부 장관이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 해서 막겠다라고는 했는데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관련해서. 근데 그 대법원 패소 판결이라는 게 이게 해도 된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서 한 항목을 삭제한 것이 이 상위법인 법령에 위반된다라는 주장으로 이제 이 문체부 장관이 제시를 한 건데 행정소송을 제시한 건데 이건 그냥 조항의 삭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지 이 종묘의 앞에다가 대규모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그건 합당하다라고 판결 내린 것은 법은 아닙니다. 남아있군요. 네, 법은 남아있어요. 그 당시에 그 신숙희 대법관이 이거 판단한 거거든요. 예. 제가 그 신숙희 대법관이 인청을 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중도 보수 성향의 여성 대법관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법리적인 접근으로만 이거는 기존 규례에서의 과도한 게 아니다라는 걸로 사실은 그렇게 정리를 해버린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것을 법리적인 부분만 따질 수 있겠느냐. 그 유산에 대한 가치나 그 보존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법리적으로나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민과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현명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네.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회 역할이 엄청 중요해졌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3분의 1도 안 되는 게 너무 정말 통탄스러운 상황인데요. 3분의 1도 안 되나요? 네, 저희 지금?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이? 111명인데 그중에 35명이 민주당이고 76명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아마 일방적으로 통과가 되었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 만사가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다. 내년 그러네. 지방선거 때 오세훈을 막지 못하면 이 광화문이나 종묘나 한강이나 온데방네 우리 서울 시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 서울 대한민국의 역사를 오세훈이 파헤치고 마음대로 이것저것 세우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 그 말씀. 윤석열 정부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는 그 공공자산 팔아 넘기는 거, 그것도 친일파 후손의 땅도 뭐 검증도 없이 그냥 되팔기도 하고. 아니 지난 3년 6개월간 총 18건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친일파 후손들 결국에는 이 자산들 대표적인 게 고흥겸의 땅을 한국자산공사가 사실은 공매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그냥 다시 그들한테 되팔아 버려가지고 그게 말이 그 됩니까? 과정에서 그냥 친일 안 했습니다 이런 서명만 받고서는 그냥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재가 드러난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국정감사 통해서 김용만 의원을 통해서 된 건데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졸속으로 그 친일파 후손의 그런 재산들을 다시 이렇게 환원할 수가 있느냐. 정말 국민들한테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환수 못하는 건가요? 지금 친일파 후손의 손으로 다시 그 땅이 갔는데 그 상황에서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과정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은 국가보훈부가 사실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정당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뭐 행정 소송을 하던 검증의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쉽지 있어서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절차적으로 위법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된 거잖아요.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죠.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느냐, 긴급했느냐 이런 부분에서의 절차적
과정을 따져볼 수 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지방선거 중요하다 의원님이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세훈의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강버스가 지금은 가장 유명한 논란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느리고 여전히 안정성도 문제가 있어서 네. 그 시범 운행하는 중에도 엄청나게 사고가 또 많았다고 하고 최근에 그렇죠. 인명사고도 있었대요. 네네. 근데도 꼭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강버스가 꼭 빨라야 하는 건 아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억장이 무너지셨을 예, 것 같고 분통이 터지셨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안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게 첫 번째로 이 드러난 상황이죠. 안전 시범 운행할 때도 이미 우리가 경험했듯이 한 3번 정도 몇 번 사고가 있었고 예. 정식 운행 일합시고 했던 때도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또 시범 운행처럼 이제 무승차로 할 때도 사고가 제법 많이 나서 이 총 한 18번의 사고가 났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제대로 또 주로 문제는 뭐였냐면 기계 결함도 결함이지만 운전하시는 미숙. 항해사의 아하. 운전 미숙도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면은 제대로 런칭하기에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사람들을 태워서 운항을 했다는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이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미안하거나 죄송한 마음도 없고 그냥 관광하고 다들 좋아하신다. 많이들 타셨다. 수익도 난다. 흑자 날 거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좀 이런 사람이 정말 정치인이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빨라야 하는 거냐라는 거는 오세훈식 발뺌이죠. 오세훈 시장은 항상 A라는 얘기를 해서요. 맨 처음에는 빠르게 갈 거다고 했다가 그렇죠. 이제 빠르지 않으면 뭐 빨라야 되느냐라고 하고 교통이라고 했다가 정시성이나 이렇게 느린데요. 이러면 교통이 뭐 유람도 함께하는 관광도 함께하는 교통이라고 했다가 뭐 그런 식입니다. 뭐 작년 3월부터 한다고 했다가 뭐가 좀 잘 안 돼서 6월에 한다고 했다가 12월에 한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바꾸거든요. 명태균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의 모든 상황을 모면하는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좀 그러니까 실체를 급하죠. 사람들이 알았으면 알았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의 토지허가제 문제나 아니면은 지금 한강버스 논란 때문에 수습을 빨리 해야지 이게 지지율이나 아니면은 본선에서 이게 불리하지 않으니까 빠르게 할 때 또 다시 런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좀 불안해서 저는 처음부터는 타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 한강버스 그 한강 위에 수면 위에 그런 철제 부표와 충돌한 사건도 있었는데 이걸 은폐했다는 의혹도 예, 맞습니다. 있죠. 그리고 아까 안전요원 얘기도 하셨는데 충분한 숙련 인원이 확보됐느냐 했을 때는 지금 한 38명 정도 뽑아야 되는데 15명 정도밖에 지금 이 확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견습 선장이 역광으로 인한 시력 저하 및 노안 등의 이유로 사고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충분한 인력으로 운항을 하고 충분한 안전 요원들이 배치되고 부표에 대한 건 문제 없는지 그리고 거기서 수상스키 타는 사람 레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충돌 우려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을 보면서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런칭을 해야 되는 게 맞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뭐 본인이 그 대중교통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 그냥 공공 유람선 정도로 그냥 또 그냥 유람선 되는 거 있는데 또 아니냐. 만들었어요. 유람선 사업도 오세훈 시장이 시작했다가 망해서 배도 팔았거든요. 예. 20년 만에 굉장히 감가상각을 많이 해서 팔았어요. 수상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람선 사업은 이미 망했었기 때문에 다시 서울에 유람선을 띄우겠다고 말은 못했을 것이고 이 한강 버스라는 이름으로 새로 교통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도입을 한 건데 이제 우리가 시장이 바뀌면 이미 투입한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유람선으로 뭐 정거장이 많은 유람선으로 안착을 시키거나 하면서 비용이나 각종 지분 관계나 해소를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가 하여튼 이 한강버스 런칭할 때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876억을 대출해준 배임 혐의에 대한 의혹도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또 고발을 하신다고. 이런 것들 서울시의회에서 열심히 파이팅해서 있는 그대로 그러게요. 사실은 이게 뭐 정쟁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실정에 대해서 그대로 드러나주면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가 다음 지방선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시민들께 죄송하지 않냐 반성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언제나 말을 하거든요. 근데 또 딜레마가 있네요. 열심히 파헤쳐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안 됐어. 그럼 누가 나올까요? 뭐 그러면 누구든 제2의 어딘가 나오겠죠?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오세훈 시장이 또 다시 후보로 나오는 게 좋은 건지.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시군요.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